이 두 가지 결의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질책했다는 내용이에요. 지난 20일 조사 당일 밤 김 여자 조사 중이라고 뒤늦게 10시간 늦게 보고를 하자 검찰총장이 경로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심야에 자택을 방문했지만 불발됐고 그제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오전 왜 보고가 안 됐고 사후 통보를 했냐라고 질책을 했고요.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수차례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 소환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에서는 지검장 입장은 아마 제3의 장소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측이 비공개 조사 요구하면 사전 보고하고 상의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보고도 상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측근들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BBK 당시 꼬리곰탕 접대하고 수사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수사 검사는 사표를 했습니다.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대검의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자라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켜봐달라라는 짧은 말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검사 사표 묻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제 출근길에는 수사팀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키지 않아서 죄송하다라고 사과까지 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수사를 받았고 수사를 한 건데 총장이 원칙이 없는 수사라며 사과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총장 정치하려 하느냐라며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보고를 했든 패싱을 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기강의 문제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문제를 삼는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이게 사태가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논란이에요. 한 가지 논란은 수사팀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보고하면서 제3의 장소에 수사를 했다라는 논란,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는 논란, 검찰 내의 어떤 영의 문제,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냐라는 문제. 그런데 두 번째 결은 검찰총장이 아무리 패싱을 당했다 하더라도 영부인을 불러서 수사를 한 수사검사가 반발을 하면서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문제 삼고 감찰을 지시하자. 그것이 적절했느냐? 그럼 수사 안 하지 않는 거냐? 라는 또 논란, 두 가지 결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졌어요. 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한 거, 이제 검찰총장 패싱 문제, 이게 이제 검찰 내 위계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검찰이 현직 영부인을 수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수사 안 한다고 계속 문제들이 뭐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충분한 성과로 가져가도 될 텐데 검찰총장이 나중에 수사팀을 질책을 하든 내부적으로 뭐 인사 조치를 하든 뭐 어떤 식이라도 징계를 주든 건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부인 수사도 야당의 비판의 먹잇감으로 검찰총장이 준 측면이 있다. 준 측면이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수사를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야당은 공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해야 될 말을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이창수 지검장도 왜 검찰총장을 패싱하냐 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검찰총장은 어쨌든 이거는 이창수 개인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이 현직 영부인 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검찰 전체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처럼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야당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 입장에서는 야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저는 여태까지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영부인을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전직 영부인들을 수사한 적은 있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 현직 영부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근데 그 수사가 뭐 이제 장소가 어디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식으로 검찰이 얘기하면서 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고 이 수사가 잘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검찰총장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수사다라고 말해버리는 바람에 일선 수사팀이 한 영부인 수사의 명분이 상실됐다. 마침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선 수사팀은 사표를 했어요. 그거에 반발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왜 감찰을 받느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총장이 아무리 패싱을 당해서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원칙을 갖고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인데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해버리면 그 수사는 안 하느니만 못한 수사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항명이죠. 그 우리가 보통 항명하면 검찰에서 네. 항명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의를 위해서 부당한 이유의 압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소신대로 하는 게 보통 검찰에서 항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현 영부인을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제3자에서 조사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자, 경호 문제, 보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청처럼 보안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조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검찰총장의 보고를 안고 검찰총장 원칙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제3자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가?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직 영부인들 불구하고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조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무혐의로 나온다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절차 원칙 지키지 않으면서 아마 제3의 장소 자체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원한 쪽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방조사, 황제조사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사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정당성의 근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인정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조사 실컷 잘해놓고 제3의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 조사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원석 총장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조사 직전, 조사 중간에 뭐 조금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어차피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르는데 왜 다 거의 끝나는 시간에 왜 그때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거고 아마 이건 항명이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을 한 거다. 그렇죠. 항명을 하고 이건 항명해도 될 사안이라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어떤 뭐 라인이 있더랄지 대통령실과 교감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조사 장소가 뭐가 중요하느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라며 조사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걸 공개 사과하며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는 그만해야 돼요. 네. 그 문재인 정부 계속 얘기하면 현재의 어떤 잘못된 것이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으면 국민의힘이랄지 현 여당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면책이 됩니까? 원칙은 검찰청 소환이 원칙이다. 그렇죠.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부장검사 사표 냈다는데 저건 정말 가벼운 행동이에요. 네. 자기가 제3의 장소에서 정말 조사를 잘했고 소신 있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설득해야죠. 예. 진상조사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사를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조사 잘했는데 단지 검찰총장 뜻과 반하게 장소만 어겼는데 왜 나를 진상조사해? 난 사표 내고 난 떠날 거야? 이게 검사로서 태도입니까? 소신이 있는 검사입니까?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자, 지금 같은 소파 앉아 계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본인이 기분 나빴어도 본인의 수사팀이 한 수사를 마치 명분이 없는 것처럼 야당의 먹잇감을 되게 던져주는 건 안 된다라는 지적. 검찰총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항명이 아니냐. 실컷 수사 잘해놓고 왜 욕먹느냐. 이건 중앙지검장이 잘못했다. 야당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보탤 얘기가 야당이 말을 안 하는. 그 이원석 총장이 지난 5월달에 전담 수사팀 구성하고 예. 5월 안에 신속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 표명했을 때에도 저게 뭐 이렇게 강한 수사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이지 실제 이 의혹을 털어주기 위한 수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왔던 조치가 총장 패싱 인사였고 수사 의지를 갖고 있던 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소위 말 잘 들을 것 같은 이창수 중검장을 앉혔다 이런 분석이 있지 않았던 겁니까? 그래서 이 수사는 이미 그때부터 결과가 이미 정해놓고 가는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소환이죠. 소환이 그래서 검찰은 공개 소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는 모양을 보이고 결과로 불기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여론을 뭐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공개 소환은커녕 검찰청 소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까지 쭉 연결된 과정을 보면 이건 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한 수사 정도를 넘어서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그냥 해준 이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했다지만 무슨 수사를 열심히 했겠어요. 거기 가서 일정도 조율했고 장소도 조율했고 내용을 조율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미 하루 이틀 전부터 해서 디올백 관련해서 그 청와대 대통령 행정관들 조사했을 때 또 말도 안 돼. 앞뒤 그 전에 또 변명과 맞지도 않는 변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거에 맞춰져서 다 지금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도 이미 무혐의를 위한 방식으로 진술 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조만간 그렇게 무혐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검찰총장이 이 정도 말을 못한다면 이미 허수아비니 뭐니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얘기를 한 거에 네. 불과하죠. 뭐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지금 와서 이런 비판을 또 한 측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뭐 했냐는 문제 제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물론 5월 1일에 수사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인사에서 패싱당하고 사실상 지휘권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해도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좀 결기를 보이고 수사에 대한 네. 의지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제스처라도 할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소환 조사 정도의 요구를 하고 지시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 이 상황까지 온 건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봐요. 그렇군요. 마지막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돼 실제 네. 이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권력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오기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결국에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검찰총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자처했다. 뭐 마지막에 지금 남은 기회는 뭐 진상 조사라든가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유효한 조치가 될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한 역할 그리고 이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항명에 대해서 검찰의 내부 기강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 짜고 친 수사 아니냐라며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본래 비공개 조사는 합당한 것이다. 사전 보고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통신 두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사 노출되면 못 받는다.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있었다라는 취재가 있고요. 조사 장소로 통신 제한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를 제안했고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휘팀과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제때에 총장에게도 보고가 안 됐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점식 정치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부인이 반칙의 황제 수사, 검찰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 아내를 위해서라면 검찰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정정식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